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임대소득보다 연금소득이 훨씬 낫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연금소득이 임대소득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소득은요, 편하게 매월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매월 받는 연금소득 200만 원이 부동산가의 10억 원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에는요, 저도 연금에 열광했습니다. 왜냐면요, 노후에 연금만 한 것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연금 상품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연금 상품의 의존도는 높아졌죠. 실례로 공무원 연금 등을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요, 젊은 층은 대부분 일시금 수령을 선호했으나 막상 수령 여부 선택 시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을 선택했다는 것이 바로 연금이 최고라는 증거 아니었겠습니까? 정말로 노후에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연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연금이 더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연금 대비 임대소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과세 여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요,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받는 연금은 전액 다 비과세입니다. 이에 반해서 임대소득은 당연히 임대소득, 사업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최고 49.5%의 세금을 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금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등의 과세 여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연금소득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은 부동산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소득이 비과세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비적용합니다. 이에 반해서 임대소득은 당연히 적용하겠죠. 그리고 소득 감소 요인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소득은 당연히 소득 감소 요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한 것보다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것은 공시율이 하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임대소득은 소득 감소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관리 부담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연금소득은 관리 부담이 없겠죠. 이에 반해서 임대소득은 부동산에 대한 관리 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쟁 리스크 비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연금소득은 분쟁 리스크가 없겠죠. 이에 반해서 임대소득은요, 임차자 등과의 어떠한 분쟁 리스크는 계속 상존하는 문제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연금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오래 사실수록 연금을 받다 보니까 자녀들의 효도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임대소득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고액의 부동산은 자녀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결국 효도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효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과거에는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연금소득이 임대소득보다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연금이 좋았던 팩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확정금리형, 복리형 연금 상품을 출시했고요. 유배당 상품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후에도 높은 공시이율 때문에 어떻습니까? 연금액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죠. 그리고요, 연금 수리도 좋아졌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현재보다 짧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동일한 금액을 내고도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도 그럴까요? 아쉽게도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연금 상품의 너무나 저조한 연금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배당 상품이 아니라 무배당 상품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비과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또한 연금 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 증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먼저 가입한다 하더라도 연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금에 의존한다면 수십 년 후에 연금 준비금을 보험회사에 맡기고 낮은 공시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요. 요즘의 연금 상품은 가입자,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보험사만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요, 그동안 임대소득의 문제점은 사실 노후 생활비를 더 충당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소득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많이 벌면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겠죠. 하지만 그만큼 풍족한 노후 생활비를 쓸 수도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담이라든가 분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이제 말끔히 해소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관리가 정 부담스럽다면요, 관리 전반에 대해서 아웃소싱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임대 문제라든가 공실 문제 아니면 임차자 분쟁 등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 감소 리스크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는 당연하고요. 전세 보증금으로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고요. 정이 힘들다면 부동산을 매각해서 노후 생활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받는 연금 200만 원보다는요, 전세보증금 6억 원에서 투자하지 않고도 25년 동안 매월 쓸 수 있는 200만 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요,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전세보증금이 인상된다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도 있겠죠. 또한 부동산을 갖고 있었을 때는 향후에 상속세 부담이 생기는데요. 이것도 말끔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소할까요?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분에 대해 자녀들한테 부분 증여, 파샬 기프트를 한다면요. 향후에도 꾸준히 임대소득 창출과 함께 상속세 부담은 완벽하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요, 연금소득이 임대소득보다 좋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연금준비금을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연금 상품에서 탈피하고요,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며 더 좋은 기회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한다면 이것은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러므로 연금소득보다는요, 월 임대소득과 전세보증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면 더 많은 노후생활비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제 폐기시켜야겠습니다. 은퇴자산이라는 돈만 있으면 연금이 없어도 노후생활비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소득과 그 다음에 임대소득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